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전 둔산지구 재건축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대전의 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학군, 교통, 행정이 집중돼 있고 생활 편의시설도 뛰어나지만 유일한 단점은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되면서 너무 노후화된 게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15층 전후의 중층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둔산지구 재건축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둔산지구 재건축이 가능한 법률들이 만들어지면서 조용하지만 활발하게 둔산지구 재건축에 관련된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1기 신도시 대상으로 했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도시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되고 면적 100만 평방미터 이상 계획도시를 모두 포함되면서 지방에 있는 노후도시도 포함이 되게끔 법이 만들어졌고,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시 정비를 촉진하는 특별법인데 2023년 12월에 국회 통과 후에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어떤 재건축 규제 완화책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안전진단 완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가 건폐율을 상향을 해주고 건축물 높이 완화를 해주는 것이고, 또한 공공기여 방식을 다양화해주고 통합심의 절차로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재건축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럼으로써 재건축 초기 진입 장벽을 완화를 해준 겁니다. 또한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서 분담금 완화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건폐율 또한 국토계획법 상한인 70%까지 적용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사업성 확보의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면서 쾌적한 고밀도 개발과 다양한 건축 디자인 기능으로 계획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고, 용적률을 완화한 대신 공공기여를 하는 방식도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으로 다양화를 해주면서 계획단지 건축이 가능해졌고, 임대 물량을 일반 분양함으로써 사업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각종 법률 심의를 통합 진행함으로써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사업 속도를 단축해주는 특례 조항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주는 다양한 특례를 신설을 했고, 작년 말에 1기 신도시 중에 선도지구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고, 올해 말에는 지방에서도 선도지구를 선정할 게 예고가 되면서 대전, 둔산을 비롯해서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지구 등이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서 조용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한 이후에 올해 말에는 지방에도 선도지구를 선정하기로 결정이 된 상황에서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지구 등에서 선도지구 선정이 되기 위한 경쟁이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대전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구역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서구 둔산 1, 2지구와 대덕구의 송천, 법동, 중리지구와 유성구의 노은 1지구가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사업성과 관심도가 가장 높은 둔산 1, 2지구에서 올해 말에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이 된 겁니다. 현재까지는 조용한 분위기지만 몇 개 단지에서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경쟁이 시작이 되면서 올해 말에 선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재건축이 힘들 것으로 여겨졌던 둔산지구 재건축이 드디어 시작되는 아파트 단지가 생기는 겁니다. 현재 둔산지구에서 올해 말에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단지 3개를 살펴보면 둔산동의 가람아파트, 청솔아파트와 국화아파트 5개 단지가 연합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했고, 만년동의 강변, 상하, 초원아파트가 선도지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상록수 아파트까지 포함을 시키면서 강변, 상하, 초원, 상록수 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출범이 됐습니다. 여기에 3번째로 탐방동의 공작 한양아파트와 한가람 아파트도 추진준비위원회를 출범을 하면서 올해 말에 선정이 예정되어 있는 둔산지구 첫 번째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치열하게 시작이 된 겁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서 선도지구에 선정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는 특별정비 예정구역에서 주민 참여도가 높고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사업의 종료까지 1년의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선도지구에 지정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올해 연말에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국토부 장관 및 지정권자인 대전시장은 지정된 선도지구에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빠른 진행과 경비 절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연말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선도지구에 선정되게 되면 다양한 혜택으로 일단 둔산동 첫 번째 선도지구로 재건축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다양한 혜택과 빠른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혜택 때문에 이렇게 몇 개 단지에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물밑 경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둔산지구에서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3개의 단지의 지역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시청과 대전지방법원 시청역을 기준으로 오른쪽 둔산동에 가람 청솔아파트와 국화 5개 단지가 출범위원회를 출범을 했고, 위쪽에 만년동에 강변, 상하, 초원, 상록수 아파트가 추진위원회를 출범했고, 아래쪽에 있는 탐방동에 공작한양, 한가람 아파트가 선도지구 추진위원회를 출범을 해서 선도지구 경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둔산지구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준비한 3개 단지의 대략적인 단지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둔산동, 가람, 청솔, 국화 5개 단지의 전체 단지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총 5,150세대의 대규모 세대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한 겁니다. 가람 아파트가 총 15개 동 1260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91년 11월 달이고 면적은 30평, 43평, 47평, 5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솔 아파트는 총 10개 동 980세대로 사용승인일은 91년 10월이고 27평, 30평, 44평, 5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화 아파트 단지는 총 5개 단지인데 그 중에 국화 동성은 5개 동 672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91년 12월 28평, 31평, 49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화 라이프는 총 5개 동 560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92년 4월, 면적은 27평, 30평, 40평, 53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화 신동아는 총 5개 동 672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92년 4월이고 28평, 31평, 34평, 47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화 우성은 총 6개 동 562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92년 4월 26평, 30평, 40평, 5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화 한신은 총 4개 동 450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92년 5월, 면적은 30평, 40평, 58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개 단지 총 5,150세대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고 선도지구 경쟁에 돌입을 한 겁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두 번째 단지인 강변, 상하, 초원, 상록수 단지를 살펴보면 총 3,899세대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강변 아파트는 총 12개 동 788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96년 6월, 면적은 36평, 46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하 아파트는 총 8개 동 720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95년 4월, 면적은 27평, 3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원 아파트는 총 9개 동 123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 승인일은 95년 4월, 면적은 22평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록수 아파트는 총 8개 동 562세대로 사용 승인일은 95년 4월, 면적은 17평, 24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년동에 강변, 상하, 초원, 상록수 아파트 총 3,899세대가 선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한 겁니다. 가장 최근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탐방동, 공작한양, 한가람 아파트의 단지 규모를 살펴보면 총 2,454세대이고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공작한양 아파트가 총 13개 동 1,074세대이고 사용 승인일 92년 4월, 면적은 26평, 31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가람 아파트는 총 12개 동 1,380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91년 11월, 면적은 16평, 21평, 24평, 30평, 31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2,454세대의 공작한양 한가람 아파트가 선도지구에 선정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한 겁니다. 이렇게 둔산지구 재건축을 위해서 선도지구로 3개의 단지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과연 어떤 단지가 선정이 될지 작년 말에 선도지구를 지정한 수도권 1기 신도시 예를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의 3개 구역 10,948세대, 일산의 3개 구역 8,912세대, 평촌의 3개 구역 5,460세대, 중동의 2개 지역 5,957세대, 삼본의 2개 구역 4,620세대, 이렇게 해서 13개 구역 35,897세대가 선도지구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작년 수도권 1기 신도시 표준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가장 배점이 높은 것이 주민 동의 여부가 전체 100점 중에 60점입니다. 그 외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세 번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또한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로 네 번째 주택단지 수, 다섯 번째 참여 세대 수가 각 항목별로 10점씩 배정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필요시 공모기관에서 구성을 하는 사업 실현 가능성 가점 5점도 적용이 돼서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을 한 것인데 올해 말에 선정이 될 대전 둔산 재건축 선도지구도 이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항목별로 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선도지구 선정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최종 선도지구 선정의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전 둔산지구 같은 경우 재건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었는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발효와 올해 말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드디어 재건축을 시작하는 선도지구 단지가 탄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이후에도 분담금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닥치겠지만 둔산지구 재건축에 대한 대전시의 의지가 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둔산지구에서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이 되고 드디어 둔산지구에서 재건축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둔산지구 재건축 선도지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단지별로 변화 상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